울릉공항 건설은 단순히 한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이는 한국이 세계에 던지는 도전장이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례다. 유럽의 전문가들이 이 지형 조건에서는 공항 활주로 건설은 불가능하다라고 단정지었던 바로 그곳, 거친 파도와 강풍이 몰아치는 울릉도 앞바다에 한국은 전례 없는 공사를 시작했다. 이곳은 단단한 안반과 깊은 해저 지형이 교차하며 일반적인 매립이나 활주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난공불락의 현장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 자체가 기술력의 증명이자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였다. 울릉공항의 첫 삽이 띄어졌을 때 많은 해외 전문가들은 의심과 비판을 동시에 쏟아냈다. 불가능한 공사에 세금을 낭비한다. 결국 중도에 좌초될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이 잇따랐다. 그러나 한국은 이 의구심을 오히려 추진력으로 바꾸었다. 지금 현장은 오히려 유럽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현실로 바꿔내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다. 울릉공항 건설은 무엇보다 자연과의 전쟁이었다. 태풍이 잦은 해역,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파도의 높이, 그리고 지진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했다. 공사 초기부터 바닷속에 수천 톤의 거대한 강철 기둥을 박아넣는 작업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방식이었다. 이 공법은 단순한 토목 기술을 넘어선 도전이었다. 공학자들은 바닷속 조류의 방향과 속도, 그리고 계절별 풍향까지 모두 계산하여 설계도를 수정해 나갔다. 실패할 경우 전 공정이 무너질 수 있는 초대형 모험이었지만 한국 기술진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매일같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기술적 성취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울릉공항은 군사적, 전략적 가치와 직결된다. 동해 한복판, 일본과의 거리가 불과 수백 킬로미터에 불과한 이 지역은 지정학적 요충지다. 따라서 활주로 하나가 완성되는 순간 이는 단순한 교통 편익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 지형을 바꾸는 핵심축이 된다. 유럽이 불가능이라 단정한 이 사업을 한국이 실현한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것은 곧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의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선도자라는 선언이다. 울릉공항 건설의 두 번째 관문은 자재와 장비의 수송 문제였다. 울릉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육로가 전혀 없고 모든 자재를 해상이나 공중으로 옮겨야 했다. 수천 톤 규모의 강철 기둥, 콘크리트, 그리고 대형 장비들이 파도를 뚫고 운송되는 장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도전이었다. 악천후로 인해 배가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연속되면 공사는 곧장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일정이 멈추는 법은 없었다. 기술진은 기상청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날씨의 작은 변화를 예측했고 파도의 간극을 뚫고 단 하루라도 더 많은 자재를 운송하기 위해 전략을 세웠다. 특히 활주로 건설에 필요한 골재와 시멘트는 물량이 방대했다. 단순히 바다를 메어 올리는 방식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해상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활주로를 연결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이는 유럽에서도 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당초 불가능하다라는 평가가 나왔던 이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은 특수 선박을 이용해 바닷속에 거대한 파일을 하나하나 박아 넣었고 그 위에 강철 구조물을 결합해 나갔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계절에는 하루 작업량이 절반으로 줄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 노하우로 축적되었다. 울릉공항 건설은 단순히 한두 기업이 맡은 공사가 아니었다. 국내 최정상급 건설사와 해양토목기업, 그리고 군사적 관점에서 전략을 짜는 국방 전문가들까지 총동원된 프로젝트였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의견을 조율하며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업을 이어갔다. 때로는 비용이 두세 배 더 들어도 안전을 택했고 시간표를 늦추더라도 완성도를 높였다. 이는 단순한 공정률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성취의 과정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주민들의 시선이었다. 오랫동안 배편에 의존해야 했던 울릉도 주민들에게 공항 건설은 단순한 수건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날씨가 나쁘면 의료 이송도 막히고 생필품 공급도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활주로 하나의 의미는 도시와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따라서 공사가 지연될 때마다 주민들의 불안은 커졌지만 동시에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기술자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함께 고통을 견뎌냈다. 결국 이들은 공항 완공의 가장 큰 이해의 당사자이자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제 울릉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섰다. 그것은 국가적 과제이며 세계가 지켜보는 실험장이 되었다. 유럽에서 불가능하다던 기술적 난제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순간 한국은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항공해양 토목 산업에서도 세계 시장을 선도할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다. 울릉공항 건설의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활주로 자체의 설계와 시공 과정이다. 일반적인 공항 활주로는
평평한 지형 위에 다져서 건설된다. 그러나 울릉도는 가파른 산지와 깊은 바다가 맞닿아 있어 기존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한국기술진은 기존 공식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활주로 설계도를 꺼내들었다. 바다 위에 인공 구조물을 세우고 그 위에 활주로를 연결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유럽에서조차 시도되지 않았던 공법이었고 만약 실패한다면 수천억 원의 예산이 단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모험이었다. 활주로 길이는 약 1200m로 계획되었는데 이는 대형 여객기 대신 중형 항공기 운항을 목표로 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길이가 아니라 안전성이었다. 강풍과 난기류가 상시 발생하는 울릉도의 특성상 착륙 각도와 이륙 속도를 모두 고려한 특수 설계가 요구되었다. 활주로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활주로 표면에는 고강도 마찰재를 사용하여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이는 단순히 안전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이곳에서는 절대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없다라는 기존의 한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핵심이었다. 또 하나의 난관은 해안 침식과 지진 위험이었다. 울릉도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해저 지형이 복잡하고 지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만약 활주로가 지진에 흔들리거나 해안선이 조금이라도 침식된다면 전체 구조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기술진은 수백 개의 파일 기둥을 해저 안반에 깊이 박아 넣었고 각 기둥은 거대한 강철 프레임과 연결되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 덕분에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구조물이 충격을 분산시켜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한 건설 기술을 넘어서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신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해저 기초공법, 고강도 활주로, 자재 그리고 기상 대응형 설계는 모두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성과였다. 실제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의 여러 섬 국가들이 한국의 울릉공항 사례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향후 비슷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을 초청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공항 하나가 아니라 한국의 글로벌 위상과 직결되는 성취였다. 무엇보다 이 활주로가 완성되는 순간 울릉도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제 주민들은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며칠씩 고립되지 않고 응급 환자는 몇 시간 안에 본토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관광산업 역시 폭발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다.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불가능을 뛰어넘은 도전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다. 울릉공항 건설의 네 번째 장면은 국제적 파급 효과와 전략적 의미다. 단순히 한국 내부의 교통 편익을 넘어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품고 있다. 유럽의 전문가들이 이 지형 조건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고 단정했던 사업을 한국이 현실로 끌어냈다는 사실 자체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더구나 이 공항은 단순한 민간시설이 아니라 군사적 가치와 직결된다. 동해 한가운데 자리 잡은 울릉도는 일본과 불과 수백 킬로미터 거리에 있으며 동시에 동북아 항로의 교차점이기도 하다. 활주로 하나가 완성되는 순간 이곳은 단순한 섬이 아니라 전략적 요충지로 변모한다.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한국이 스스로 개척한 신기술의 확장성이다. 바다 위에 세워진 활주로, 해저에 깊이 박힌 강철 기둥, 그리고 지진과 태풍까지 견뎌내는 구조물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성취다. 이는 단순한 건설 기술이 아니라 항공과 해양공학의 융합 성과다. 일본은 이미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중국과 동남아 여러 국가들 또한 울릉공항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그들에게 울릉공항은 하나의 경고이자 벤치마킹 대상이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수출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울릉공항은 관광산업의 지형도 바꾼다. 울릉도는 독특한 생태계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지만 교통 불편 때문에 많은 이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러나 활주로가 완성되면 본토에서 불과 1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고 이는 곧 관광객 급증으로 이어진다. 이미 여러 여행사와 호텔 기업들이 울릉도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들 또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지역 발전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관광 자원 확대와도 연결된다. 안보 측면에서 울릉공항은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만약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울릉도는 즉각적으로 군용 항공기의 기착지가 될 수 있다. 이는 한국군이 동해에서의 작전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이며 동시에 일본이나 다른 주변국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동해 한복판에 건설된 활주로는 단순한 민간공항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버팀목으로 기능할 것이다. 결국 울릉공항은 경제, 관광, 안보가 모두 결합된 복합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공정률 수치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공정률이 60%를 넘어섰다는 보도 뒤에는
수십 년간의 축적된 기술, 그리고 불가능을 넘어서는 도전을 향한 집념이 녹아있다. 울릉공항은 한국이 세계를 향해 우리는 할 수 있다 라고 증명하는 결정적 무대가 되고 있었다. 울릉공항 건설의 5번째 이야기는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단순한 토목공사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장이기도 했다. 공사 초기부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일부에서는 인구가 적은 울릉도에 수조원을 쓰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반대로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교통 고립을 해소하고 국가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속에서도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고, 결국 성과를 보여주면서 점차 지지를 얻어갔다. 환경 문제 역시 뜨거운 쟁점이었다. 울릉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희귀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활주로 건설이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공사 초기에는 해양생태계 보호단체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와 시공사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서식지 조성, 오염 방지 장치 설치, 장기적인 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했다. 이는 공사가 단순히 속도전이 아니라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었음을 보여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자 반대 여론도 조금씩 누그러졌다. 정치적 갈등도 무시할 수 없었다. 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정권마다 입장이 달라졌고, 때로는 예산 배정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일부 정치인들은 선거용 공약으로 울릉공항을 활용했으며, 이는 사업 추진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만들었다. 그러나 실제 공사가 가시화되고 공정률이 눈에 띄게 올라가자 더 이상 정치적 도구로만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주민들은 누가 정권을 잡든 반드시 완공해야 한다 라는 강한 목소리를 내며 사업을 지켜냈다. 이 과정에서 울릉공항은 단순한 건설 현장을 넘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대규모 국책 사업을 추진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었다. 갈등과 반발, 환경과 정치, 경제성과 전략성이 충돌했지만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내는 과정은 한국 사회의 성숙도를 드러냈다. 공정률이 60%를 넘어서며 실체가 드러나자 이제는 누구도 쉽게 반대하기 어려운 국책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논란의 과정 자체가 오히려 울릉공항을 더욱 굳건히 만드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결국 울릉공항은 단순한 토목공사의 성취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갈등을 넘어선 집단적 성취였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울릉공항은 단순히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가 아니라 한국이 불가능을 극복하며 만들어 낸 국민적 프로젝트로 기억될 것이다. 울릉공항 건설의 마지막 6번째 이야기는 미래와 상징성이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도전과 극복이었다면 완공 이후는 변혁과 도약이 될 것이다. 활주로가 개통되는 순간 울릉도는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니다. 서울에서 불과 1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섬으로 바뀌며 주민들의 삶의 질은 혁명적으로 달라진다. 응급 환자는 헬기 대신 고정익 항공기로 빠르게 이송되고 생필품 공급도 안정된다. 단절이 일상이었던 울릉도의 시간은 이제 본토와 같은 흐름을 갖게 된다. 경제적 효과는 폭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객 유입은 현재의 몇 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된다. 울릉도의 숙박 외식 교통 산업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관광 인프라 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독도와 연계된 관광 상품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며 울릉공항은 동해 관광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울릉도는 단순한 변방의 섬에서 동북아시아 전략적 관광 거점으로 변모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가적 차원의 파급력이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한국이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다.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곳에서 활주로를 완성했다는 사실은 한국의 기술력과 집념을 상징한다. 이는 해외의 한국 건설사와 기술기업의 위상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 차세대 해양항공 인프라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는 토대가 된다. 이미 여러 국가들이 울릉공항 사례를 참고하며 자국의 섬공항 건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 증거다. 군사적 의미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울릉공항은 민간 항공만이 아니라 전략적 기지로도 활용될 수 있다. 긴급 상황 시 군용 수송기나 초계기가 이곳에 착륙할 수 있으며 이는 동해에서의 한국군 작전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힌다. 일본과 중국이 예의주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활주로 하나가 단순히 교통망 확충이 아니라 안보지형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울릉공항은 결국 민간과 군사, 경제와 전략을 동시에 담아내는 다층적 의미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울릉공항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연결된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집념,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과제를 끝내 해낸 도전 정신은
한국 현대사의 또 다른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다. 세상은 울릉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다. 한국은 결코 주저앉지 않고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라는 사실을.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한국의 의지와 기술, 그리고 미래를 향한 약속 그 자체다. 울릉공항 건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지역개발이나 교통 인프라 확충의 차원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이 공항은 한국의 기술력과 집념, 그리고 국가적 의지를 집약한 상징이며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 사회와 국제사회에 파급 효과를 남길 거대한 유산이다. 유럽에서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과제를 한국이 울릉도에서 해냈다는 사실은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정신의 결과이자 세계가 한국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였다. 첫째로, 울릉공항은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다. 울릉도 주민들은 오랫동안 날씨와 파도에 막혀 본토와 단절된 삶을 살아왔다. 의료 이송이 늦어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었고 생필품 공급이 끊겨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이러한 단절의 역사가 끝나고 주민들은 본토와 동일한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 응급 환자는 몇 시간 안에 대형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으며 교육과 문화, 경제적 기회도 크게 확대된다. 이는 단순히 교통의 편리함을 넘어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변화다. 둘째로, 경제적 파급력은 막대하다. 울릉도는 아름다운 경관과 독특한 생태계로 유명하지만 접근성이 낮아 관광산업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공항이 개통되면 본토에서 1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고 이는 곧 관광객 급증으로 이어진다. 숙박업과 외식업, 교통과 유통산업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관광 인프라 개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독도와 연계된 관광상품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것이며 울릉공항은 동해 관광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는 지역 발전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관광자원 확충과 직결된다. 셋째로, 군사적 전략 가치가 크다. 울릉도는 일본과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동해의 요충지다. 만약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울릉공항은 군용 항공기의 기착지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군의 작전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킨다. 초계기, 수송기, 심지어 전투기까지 상황에 따라 이곳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일본과 중국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동해 한복판에 자리한 활주로는 단순히 민간시설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새로운 버팀목이다. 넷째로, 울릉공항은 한국 건설 기술의 세계적 도약을 상징한다. 바다 위에 세운 활주로, 해저 안반에 박아 넣은 수백 개의 강철 기둥, 태풍과 지진까지 견뎌내는 구조물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성취다. 이 과정에서 개발된 해양 토목 기술, 고강도 자재, 기상 대응형 설계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자산이 되었고 이미 여러 나라들이 울릉공항 사례를 참고하며 자국의 섬공항 건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기준을 제시하는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섯째로, 울릉공항은 한국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준다. 예산 논란, 환경 문제, 정치적 갈등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했지만 결국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 단순한 공정률 경쟁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조율 속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민들의 강한 의지와 전문가들의 헌신,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모여 결국 불가능을 극복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울릉공항은 한국인의 정체성과 연결된다. 산업화 시대를 거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이제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과제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단계에 올라섰다. 이는 단순한 공학적 성취가 아니라 도전 정신과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성과다. 세상은 울릉도를 바라보며 깨닫게 될 것이다. 한국은 결코 주저앉지 않고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나라라는 사실을.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한국의 의지와 기술 그리고 미래를 향한 약속이다. 이제 곧 활주로의 첫 항공기가 바퀴를 내리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 순간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또 다른 장을 여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유럽이 불가능하다 했던 도전을 한국이 울릉도에서 해낸 것처럼 앞으로도 한국은 새로운 불가능에 맞서 또 다른 기적을 써내려갈 것이다. 울릉공항은 그 출발점이자 세계를 향해 한국이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우리는 할